리더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끌리게 하는 그런 어떤 뭔가가 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오늘 존 맥스웰의 파워 리더십 4강째입니다. 그동안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 첫 번째 성품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헌신을 얘기했고, 세 번째 의사전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성품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빼먹었습니다. 그 리더의 조건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리더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뭔가 이 타고난, 그죠?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 맥스웰이 이야기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끌리게 하는 요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그런 어떤 요소를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끌리게 하는 그런 어떤 뭔가가 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 자꾸 멀리 하고 싶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카리스마인데, 자, 제가 여기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혹시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줬을 때 맞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잉글랜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의 19세기 그 영국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영국의 수상을 4번이나 했습니다. 4번. 하여튼 19세기의 가장 강력한 영국의 정치인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수상을 4번 했다니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벤자민 디스라엘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수상을 3번이나 했습니다. 3번이나. 수상을 3번이나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수상을 할 때 외교부 장관도 했어요. 외교부 장관을 할 때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해봤거든요. 예, 하여튼 그 수에즈 운하를 그 벤자민 디스라엘리가 그 외교부 장관으로 있을 때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기자가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인터뷰를 해요. 먼저 그 윌리엄 글래스톤을 먼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날 벤자민 디스라엘리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데 글래스톤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 기자가 한 말은, 진짜 글래스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디스라엘리를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디스라엘리를 만나니까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나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한테 끌립니까? 어떤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습니까? 진짜 뭔지 모르지만 대단해, 완벽해 보이고 말이죠,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는 그 사람한테 끌립니까?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나를 이렇게 점점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한테 끌립니까? 저 같으면 후자일 것 같거든요. 디스라엘일 것 같거든요. 실제로 댄 레일랜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카리스마를 얻을 수가 있는가? 카리스마를 끌기 위해서는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 훌륭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게 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게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한테 끌려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한테 끌려오는가에 대해서 존 맥스웰은 아주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걸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끌려오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죠. 사람들이 이 어떤 부정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긍정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끌리게 돼 있는 것이죠. 누구죠?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마이어는요, 이 어떤 EPL, Efficient Personal Leadership이라는 옛날에 은행에서 그 과정을 들으려고 그러면 융자까지 좋다고 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EPL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폴 마이어라는 리더십에 대한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는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 또 한쪽에는 자발적인 동기부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러하다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한테 끌려가고 싶지 않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한테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끌림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긍정은 긍정을 부르고 부정은 부정을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가진 자는 더욱 가지게 될 것이요 가난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지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가진 것마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너지 법칙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진짜로 어떤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긍정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풍요와 긍정이 끌려오고, 이 어떤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빈곤이 끌려오고 또 어떤 이게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그게 있어야 된다. 하여튼 이게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한약방에 가보면은 뒤에 거기에 보면은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그 어떤 뭔가 한약재를 넣어주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저도 옛날에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그 통 속에 뭐가 많이 있었냐면은 이게 한자로 인자라고 적혀 있는 게 많았어요. 인자라고 적혀 있는 게 많았는데,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인이 씨앗인 거예요. 씨앗. 그 도인이라 그러면 복숭아 씨앗이고 행인이라 그러면은 살구 씨앗이고, 그죠? 그 씨앗들이 어떤 이 약재로 쓰이는데 그걸 인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인이 뭡니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씨앗, 생명, 그죠? 살리는 생명, 그걸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이는 사람들이 끌려오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이고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라. 너무나도 어떤 많이 듣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들 중에 완전한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들은 인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립보행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선천성, 어떤 뭐 다리가 없다든지 그런 그게 어떤 불구가 아닌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직립보행에 실패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직립보행에 실패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직립보행에 100%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 직립보행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그 첫 번째 비밀은요, 그런데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직립보행이지만은 실패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사람은 보는 대로 믿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주위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고 불구자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아기도 기어 다닐는지 모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직립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1%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성공자 가까이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자이고 나만 아직 성공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성공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첫 번째는 주위에 직립보행에 성공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직립보행에 성공을 할까요? 아이가 이제 그렇게 직립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직립보행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 번만에 성공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지는데도 그 부모들이 너는 어떻게 그 한 발도 제대로 못 대니 이렇게 꾸중을 합니까? 칭찬을 합니까?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아기는 말이죠. 아기는 그 어떤 말은 얘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안다는 거죠. 느낌으로. 진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신을 칭찬을 해주고 그 기운에 끌려가지고 계속 말이죠. 진짜 한 발 뗀데도 아유 그 엄마들이 부모들이 그 어떤 할머니들이 그 기뻐하는 그 모습에 아기는 더 그것을 자꾸 그런 칭찬을 얻으려고 더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고 말이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게 당신은 잘한다. 칭찬을 해줘. 사람들은 유능감을 느낄 때 행복하거든요. 잘한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잘 못한다라고 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어떤 이게 사람들한테 또 희망을 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고요. 나폴레옹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 그랬어요. 희망을 파는 상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희망을 줘야 되는 거죠. 뭔가 리더하고 있는데 자꾸 동기부여가 안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동기부여를 주고 자꾸 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이렇게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동고동락을 해야 돼요. 타인과 함께.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죠? 그 여기는 지금 말이죠. 어려운데 말이죠. 우리는 저기는 구멍이 나지 않아. 다행이야. 이런 마음을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도 함께 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동참을 시켜줘야 돼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서로 동고동락 함께 할 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끌려오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리더십의 법칙이 뭐냐면 21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저는 무슨 법칙으로 가지고 왔냐면은 영향력의 법칙이에요. The Law of Influence.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규합시켜 나가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그 우리들 같이 전문 강사들이나 애우고 있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애우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게 다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 리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떤 리더를 지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누군가가 리더십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해도 90점 이상이 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영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향력이 전혀 없어. 그러면 리더십이 없는 것이라니까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이 깨달은 자들은 말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향력은 또 뭐냐? 영향력은 오버스트리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정도를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정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게 리더십 세미나가 있고 행사가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몇 명을 거기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죠. 참여시키는 정도라니까요. 저에게도 여기 팀빌딩 교육들을 오곤 하시는데 여기에 리더들이 파트너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오는데 어떤 데리고 오는 여기에 이 팀빌딩 과정에 참여시키는 그 정도,
그게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리더의 영향력은 팔로우들의 저항력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조직에게는 저항력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리더의 영향력이 그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커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의 최고봉은 뭘 리더십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 리더십이에요. 가족 리더십. 왜 그러느냐? 항상 함께 하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는 쉽지 않아요. 좀 먼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함께 하는 사람, 그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라고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함께하는 시종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시종으로부터 끝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거든. 가족도 그죠? 항상 함께하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 그 사람은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향력의 법칙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여기 존 맥스웰은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요. 여호수아는 말이죠. 이 모세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모세 밑에서 진짜 40년 동안 그 영향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영향력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끌기 위해서는 잘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을 시킨 것은 모세가 했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영향력인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영향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남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가지고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이 현대적인 아주 현대적인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군대에 들어갔을 때 1832년도인가요? 군대에 갔을 때 그때는 이렇게 자원에서 이렇게 장교로 들어갈 수 있었던가 봐요. 지휘관이었는데 구령도 제대로 못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말이죠. 자양 하면서 이렇게 자양 앞으로 가 이런 구호를 해야 되는데 그 구호를 못 해가지고 군대가 이렇게 다 말이죠. 엉망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으로 들어갔는데 제대할 때는 2등 병으로 직대를 했다는 거죠. 병으로.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어떤 연단이 있었겠죠. 그죠? 자기 개발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져가지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노예들을 해방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적인 인물로는 링컨을 얘기하고 성경의 인물로는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강에서는 그죠?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질 뭘 얘기했습니까?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뭐라고요? 어떤 이 강력한 그런 어떤 통치력이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를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그 카리스마하고 걔를 깨는 법칙으로는 영향력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십은 뭐라고요? 영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어떤 멋진 리더가 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강 더 좋은